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없는 이재명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선거법 재판이 있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지 아니했죠. 그런데 이 선거법 재판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하더군요. 8월 25일 날 마지막 선거법 재판이 있었고 9월 달에 두 차례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이어서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한번 보시죠. 10월 13일 날 재판이 있었는데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재판에 안 나왔는데 그날 국감에도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13일 재판도 5분 만에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27일 날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국감 참석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아니한 채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 8월 25일 날 선거법 재판 이후에 한 2달 정도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온전치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번 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지난해 9월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기준으로 쭉 따져보면 417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1심 선고가 안 나오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어떤지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봤더니 일반인의 경우에는 선거법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100일이면 나왔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417일이나 지났는데 1심이 언제 나올지 여전히 물음표다. 뭐 이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조정원 의원님 좀 많이 걸리고 있네요. 예, 전 심해도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치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놀이터가 돼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놀이터요. 듭니다. 어허. 옛날에 우리 정치검사, 정치검사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정치 판사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들, 제가 국회에서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여서 사법부, 특히 검찰과 대법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과 내용들을 받아보고 지난 2년 동안 깊이 관여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삼권 분립을 인정하고 당연히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합니다만 왜? 이 또한 사법부 또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건 법제 대법원의 행정처장도 인정했고요. 판사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일반인에게는 100일이 걸릴 재판 선고를 410일이나 걸려서도 아직도 안 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표 또한 국감한다고 못 나간다고 하면서 국감도 나오지 않고 이런 사법부를 농락하는 듯한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은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계속 끌려다니시면 정말 OECD 꼴등 수준의 사법부의 신뢰도가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판단을 하시고 이제 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야 정치적으로도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된 이래 정치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멈춰버렸습니다. 어떤 민생 현안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예. 토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고. 정말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다. 국민들도 지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사법부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재판 때 이제 판사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이런 거예요. 판사가 딱 보기에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온 걸 봤을 거 아니에요, 판사는. 그래서 오늘도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안 나왔습니까?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네라고 답했고 그 말을 들은 판사는 아이고 이렇게 한숨을 한번 쉬고 재판을 진행을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뭔가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있고요. 아직도 증인 신문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내년 4월 총선 전에 과연 1심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달력 한번 보죠. 이재명 대표의 11월 이제 이틀 후면 11월이 되는데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은 이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월 3일 대장동부터 시작을 해서 11월의 마지막 재판은 11월 28일 역시 마찬가지로 대장동 재판 쭉 다 세어보니까 11월에 예정된 재판이 8번이다. 뭐 이런 겁니다. 11월 예상 재판 횟수 8번.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8번의 재판 대표직을 수행하기에 많이 좀 벅찰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좀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제정해야 되는 재판이 있고 아닌 재판이 있는데요. 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언론에서 나가도 되지 않는 재판이라고 뭐 자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게 제목을 뽑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공직선거법에는 네. 피고인이 제정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갖고 있고요. 이 재판이 늘어지는 거는 일방적인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꼼수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사법부 탓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몫은 검찰한테 있죠. 검찰이 안다 모른다라는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한 부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백현동. 받았다는 부분.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죄가 한 재판부에서 받는 것입니다. 아까 100일이 걸린다는 일반적인 네. 사건은 한 사건이 기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는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지만 맞아요. 사실상 훈시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기 633.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갖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물론 사법 리스크 있죠.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부분이 당무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장채고 국민의힘에서는 왜 지금 이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자 시간 끌기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네.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는 걸 어떻게든 미루고 싶은 티가 역력합니다. 아, 그래요? 물론 3심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형이 확정되긴 합니다만 만약 이 1심에서 100만 원 100만 원 이상의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서 다음 대선 못 나올 못 수도 나오죠. 있겠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물어줘야 될 선거 보전금이 430억이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문에 망하겠구나 아이고. 싶은 불안 심리가 민주당 내부로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민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심 선고를 어떻게든 미루고 싶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거짓말과 관련된 것인데요. 거짓말. 사실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로 협박을 받았다라는 거짓말 이게 아킬레스건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만약 법원에서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던 게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도덕적 치명타가 되거든요.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부하 직원, 오죽 아꼈으면 해외 출장도 같이 가서 골프도 같이 쳤던 그 직원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다. 예. 그런데 그 직원은 정말 안타깝게 우리 세상을 떠났고 그 유족들이 눈물로 절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모른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아니다. 당신 알고 있는 사이가 맞았다라고 하면 예. 이 도덕성에 치명타가 가해지는 셈이에요. 어. 그래서 뭐 실리적으로든 아니면 명분적으로든 예. 이 재판 선고가 나오는 걸 지금 극히 두려워하고 미루고 싶은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 이렇게 생각이 엇갈리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번 주의 첫 재판은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이번 주 금요일 11월 3일 대장동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